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으로 규천에서 약초 관련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수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한방 보약인 쌍화탕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서 차로 음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쌍화탕은 어떤 보약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쌍화탕은 음양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그런 한방 보약입니다. 음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음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인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상호 잘 조절해서 같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양의 기와 음의 혈이 같이 보호한다고 해서 기혈 쌍보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쌍화탕이죠. 그러면은 음을 보호하는 약은 뭐가 있냐면 사물탕이라고 해서 당귀, 청궁, 숙지황, 백작약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개의 약초로 이루어진 보약을 사물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을 보호하는 약 또는 혈을 보호하는 약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를 보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여기 황기가 들어갑니다. 황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감초, 그리고 대추, 대조, 그 다음에 생강. 다시 말씀드리면은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제가 합쳐진 그런 보약인데요. 사물탕은 물질적인 면을 보호해 주는 것, 즉 우리 몸의 혈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황기건중탕이라고 하는 것은 기, 에너지를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황기건중탕은 기운을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 몸의 혈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보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각 약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하는 사물탕에 들어가는 네 개의 약재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당귀예요. 당귀는 보혈제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죠. 여성들이 되게 혈병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약초라고 할 수가 있죠. 보혈제 당귀입니다. 이 당귀는 그냥 쓰기보다는 주세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당귀를 사시면은요, 술에다가 한번 씻어 주세요. 술은 청주가 좋습니다. 청주가 없으면 소주라도 한번 살짝 씻어주면은 먼지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약성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백작약입니다. 사물탕의 네 가지 약재 중에서 백작약인데 이 백작약은 쌍화탕에서는 군약이에요. 군약이란 말은 쌍화탕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초라고 할 수가 있죠. 쌍화탕의 대표 선수. 이 백작약은 양혈유간, 혈을 잘 돌게 하면서 간을 부드럽게 하고 또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쌍화탕을 먹으면 몸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그것이 바로 백작약의 효과죠. 이 백작약은 법지 않은 방법은 술에다가 이걸 좀 살짝 담궜다가 청주 아니면 소주에 잠깐 담궜다가 그 다음에 꺼내서 건져서 팬에다가 노릇노릇 볶아줍니다. 그것이 법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탕의 세 번째 약재, 숙지황입니다. 숙지황은 주로 우리 몸의 음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주로 간, 신내 이제 규경하면서 정, 골, 수 이런 걸로 생산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사물탕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궁입니다. 천궁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당귀, 작약, 숙지황을 통해서 만들어준 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천궁은 혈중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혈약 중에서는 우리 몸을 돌려주는 그런 기약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궁의 법제 방법은, 이 천궁은 정유 성분이 있어서요, 온수에다가 좀 담궈서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저녁, 하룻밤 따뜻한 물에다 담궈서 우려내서 말려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약입니다. 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는 기를 돌려주는 약재로 황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기는 보통 우리가 닭에 넣어 먹죠. 닭에. 여름철에. 그래서 여름철에 닭과 함께 이걸 먹으면은 기운이 솟죠. 기운이 나고 땀을 멈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기운약이에요. 기운약. 예, 그래서 황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피. 계피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방에서는 온리약이라고 그래요. 온리. 리는 속을 얘기하죠. 표는 겉이죠. 그래서 내 속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약이고, 역시 얘도 기를 보호해 줍니다. 즉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감초입니다. 감초는요,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죠. 모든 보약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조화제약, 약을 조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역시 보기약이에요. 얘는 어떻게 법제를 하냐면요,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줘요. 후라이팬에다 아주 좀 심하게 구워줍니다. 그래서 약간 탄 듯하게 구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자감초 또는 구감초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쓸 수도 있는데 감초만큼은 꼭 팬에다 구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강이 있죠. 생강. 여기 생강. 생강도 역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중산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한기를 흐트러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역시 기운을 나게 하는 보기약에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대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대추입니다. 대추는 역시 보기제이면서 비위를 보호하는 약이에요. 효능으로는 보비화위, 그러니까 비장을 보호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좋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하면 해약독, 모든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상으로 이 대추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이자 음식이에요. 그래서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그 옛 속담이 있듯이 이번에 우리가 쌍화탕을 만들면은 이 대추를 한 주먹씩 넣어가지고 끓여 드시면은 더더욱 쌍화탕의 효능이 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였고요. 이제는 약재를 법제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모든 실습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아까 그 환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법제 얘기를 안 했는데, 요 환기는 제가 직접 법제를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재료 설명할 때 법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재료를 전부 다 법제하려니까 되게 힘이 들죠. 그래서 힘이 들 경우에 굳이 다 안 하고 특히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감초. 감초는 자감초라고 그래서 팬에다가 좀 많이 볶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초는 꼭 볶아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황기. 황기는 밀구입니다. 밀구란 얘기는요, 꿀에 볶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황기를 밀구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황기는 이제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서 살짝 물기를 뺀 뒤에 이렇게 팬에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덮어가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얘는 이런 그 우리가 꽃차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은 약간 센 불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불이나 약간 중간에서 약간 센 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살 볶아줘요.
집에서 이런 저는 피자팬으로 하는데 이런 피자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중불이나 약간 센 불로 해서 약간 중불이 좋겠네요. 센 불로 하면 좀 너무 급하게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볶는 과정이나 볶기 전에 또는 볶고 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 약간 이 황기 같은 경우 약간 길죠. 이렇게 긴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법제를 하고 나서 쌍화탕으로 우리가 포장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다시팩에서 담아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채로 넣어서 끓여도 되고, 그러니까 빼서 끓여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다시팩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 넣으려면 이게 약간 이렇게 긴 것들은 좀 살짝 잘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아까하고 다르죠. 약간 색깔이 진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진해졌다라고 느낄 경우에 이제 멈추고요. 이 꿀을 이렇게 미리 담아놨어요. 이렇게 꿀에다가 물을 살짝 부어줍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꿀은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이 끈적끈적한 기운만 없앨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 물이 들어가면 약간 이게 꿀이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덮어주죠. 이렇게. 이 꿀을 이렇게 뿌려서 덮으면은 치지직 하면서 꿀이 이렇게 끓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꿀이 환기에 다 스며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저어주면서 말립니다. 이제 꿀이 거의 스며들어서 거의 말랐죠. 이렇게 해서 꿀을 초반에 넣으면은 꿀이 밑에서 눌어붙어 가지고 타니까 일단 먼저 한번 볶아주고요. 노릇노릇할 때, 환기가 노릇노릇할 때 그때 꿀을 살짝, 아까 저는 꿀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환기가 너무 작은데 비해서 꿀이 많은데 꿀은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어느 정도 꾸덕꾸덕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고 나서 꺼주면 자동적으로 마릅니다. 이 잔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환기 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법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배합을 할 텐데요. 배합은 원래 쌍화탕의 배합이 아니라 제가 차로 먹는 그 비율로 배합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이 쌍화탕 9가지 재료 중에서 군약이 백작약이라고 그랬어요. 백작약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약초에 배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작약은 6g이 들어갑니다. 6g.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6g. 이렇게 백작약 6g 넣고 당귀 절반 3g 당귀 넣고 그 다음에 숙주향도 3g. 뭐 약간의 오차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g이니까 이거 하나 더 주면 딱 3g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약재를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사물탕, 여성들의 보혈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거 차를 만들어 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약재를 사물탕을 만들어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기건중탕 5가지. 아까 법제한 환기가 들어가죠. 환기 3g, 환기 3g 넣고요. 계피 3g. 계피는
국내에서 재배를 못하죠. 그래서 계피는 대부분 다 베트남산입니다. 베트남산. 이렇게 해서 요거 3g. 그 다음에 감초 3g 넣습니다. 생강을 넣어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가 까다로우니까 말린 생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린 생강을 3g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대추는 뭐 보통 대추 2개 정도 넣죠. 강삼 2조라고 그래서 대추 2알 이렇게 넣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된 쌍화차죠. 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에 대추를 좀 사셔가지고 이거를 한 주먹씩 넣어서 끓여 드시면 아주 훌륭한 쌍화차가 되고요. 요 쌍화차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시는 티포트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티포트는 보통 물이 한 1.5리터에서 많아야 2리터 정도 될 겁니다. 1.5리터에서 1.8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이 티포트 하나에 이걸 넣고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보통 끓이는 방법은 이걸 세게 끓이면 맛이 없어요. 연하게 그 약불로 끓이죠. 티포트의 온도 조절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85도에 맞춰서 끓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약불로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요, 이걸 끓여요. 그래서 끓면은 꺼줍니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식으면서 우러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끓여요. 끓는 순간 다시 꺼줘요. 그럼 또 온도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끓이면서 내려가면서 우러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요. 이렇게 3번 정도만 우려주면은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방법대로 쌍화탕을 만들면은 전부 다 법제를 했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습니다. 일반 우리가 먹는 쌍화탕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다시팩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쌍화탕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끓여 드실 때, 이제 보통 쌍화탕은 굉장히 시중에 파는 것은 단맛이 나는 쌍화탕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 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꿀을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잣 같은 거를 좀 띄워서 드셔도 되고, 약간 양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쌍화차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